일단 네, 건진 사이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권진 반갑습니다. 사이다입니다. 건진 사이다님, 제가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 유튜브에서 이제 김건희 제작 관련된 영상을 뽑는 걸로는 거의 뭐 원탑이라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구독자가 지금 14만인가요? 12만인가요? 지금 13만 정도, 아유, 13만 명 정도 되시죠. 거의 14만이네요. 음, 네,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수위가 자극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건진 사회자님께서는 정치를 시작하시게 됐고, 왜 이런 식의 영상을 시작하게 된지, 그 스토리가 정말 음, 궁금합니다. 네, 제가 실방을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긴 한데, 네, 좀 간단히 제가 시작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네, 사실 정치 뭐 시사 분야라고는 하지만, 저는 네, 사실은 원래는 좀 유머에 가까운 컨셉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유머인데 정치를 소재로 한 유머인 거죠. 그쵸. 음. 근데 뭐 유머로 보나 어떤 뭐 주목도로 보나 화제성으로 보나 사실 제일 지금 중요한 사람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중요한 사람은 김건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나오겠다고 했을 때부터 뭐 그 윤석열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김건희가 너무 신경 쓰였거든요. 그래서 거슬리셨구나. 네, 처음부터 너무 이상하다 이거 아,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고 네, 주변에다가 제가 이 잘 아는 지인, 그러니까 주변의 지인한테 네, 농담조로 나는 그때는 제가 회사 다닐 때였는데 저는 네.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아, 주변에다가 야 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저 김건희랑 윤석열 대통령 되면 나 네. 다 모든 거 다 그만두고 그 김건희 욕하는 일을 업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와, 근데 이제 그게 현실로 실제로 됐고요. 그만큼 사실 네, 저한테는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이런 게 충격이었는데 그쵸.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대선 때 시작했다기보단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떤 타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보조적인 업무를 좀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프리랜서로. 네. 아,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튜브 운영하는 거 이런 것 좀 배우게 되고 네, 또 유튜브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런 것도 보면서 이 말하자면 이쪽 분들 있잖아요. 뭐 범민주 진영이라고 할게요. 네네네. 범민주 진영의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뭐 평론하시는 분들이랑 그때부터 좀 알고 지내게 됐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선되고 이제 취임하고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 네.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이 발생하고 제대로 운영하기 시작한 거는 작년 초 그러니까 2023년 한 1월, 2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일단 수익도 생겼어요. 아, 그래서 작년 1월이잖아요. 그래서 네. 1월, 2월에 구독자가 10,000명 정도 됐고요. 네. 그다음 2월에 2만 명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3월에 3만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네. 10월에는 10만 명이 되겠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8만 명이 되던 8월 정도에 네. 갑자기 유튜브에서 무더기로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제가 고소당한 이제 한국정책방송원이라고 하는 네. 정부 기관입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어떤 기관인데요. 네. 공공기관이 정부 기관입니다. 다 공무원들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고소도 당하게 되고 네. 그때쯤 고소 당할 때쯤에 딱 10만 명이 됐어요. 구독자 수도. 와, 음.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뭐 제가 특별히 뭐 잘해서 10만 명이 됐다는 것보다도 네. 어쨌든 김건희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말하자면 비판하고 조롱하고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풍자하는 걸 시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음,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 네. 저는 뭐 제가 뭐 정치 평론을 제대로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유튜브를 원래부터 기가 막히게 뭐 영상을 잘 만들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 뭐 평범한 사무직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아,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과분하게 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하셔서 실제로 뭐 고소당하고 할 때도 사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네, 네, 물심양면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 네, 또 사실은 우리 선지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나 애청자, 구독자분들이 그 네. 한 4,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아, 근데 이제 그 심리를 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그 4, 50대 여성들이 특히나 그 네. 윤석열이나 김건희, 특히 김건희에 대해서 정말 그 혐오의 정서가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 딱 그 정도 나이대 여성분들이잖아요. 김건희가 50대 초중반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50대 정도 되신 여성분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되게 밉고 이런 마음이 강한 거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너무 전폭적으로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네, 좀 과분한 구독자와 네, 응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시작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하여튼 뭐 미약하나마 성장을 했고 사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얘는 이제 너 김건희 없으면 무슨 방송하냐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네네. 장난으로. 네. 근데 그야말로 김건희가 없으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와, 왜냐하면 이거는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김건희를 표적으로 해서 네, 이제 풍자하고 조롱하기 위한 채널이고 네. 사실은 뭐 처음부터 김건희 바다로 떠난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좀 두루두루 하려고 했는데 점점 김건희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네. 한 몇 달 만에 완전 김건희 전문 채널처럼 돼버렸거든요. 시작하고 나서 한 몇 개월 만에.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니까. 네, 그때는 워낙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영상도 많이 올리고 뭐 많은 날은 한 하루에 영상을 뭐 대여섯 개씩도 올리고 했으니까요. 쇼츠긴 하지만. 네. 최근에는 좀 이제 페이스도 줄어들고 사실 영상 조회수나 전반적으로 네. 뭐 이 업계가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음, 조회수도 많이 줄어들고 뭐 좀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피로감도 많이 그쵸. 커졌고 네. 언제까지 계속 김건희 나돌아다니고 무슨 행사 가고 연설하고 이런 거 네. 대로 편집해서 올리고 이런 게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음, 의미 있게 조금씩 그 영상을 계속 게시하고 그리고 네. 제가 뭐 김건희가 끝장날 때까지 버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아, 어, 그래서 김건희가 없어지면 건진사이다도 그 순간 그냥 박수 칠 때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뭐랄까 존속을 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저도 좀 피폐하잖아요. 계속 김건희 사진 보고 영상 보고 분개하고 아, 이러면서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죠. 네. 그럼 너는 딴 것도 하지 왜 김건희만 그렇게 하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김건희가 실권자고 지금까지 역대 음, 이런 정권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왜냐면은 사실 최순실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최순실이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무슨 국정 전반에 개입을 해서 쥐락펴락하진 않았던 것 아, 같고 가족도 아니었고, 애초에. 네, 네. 사실 최순실이 그냥 일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상한 게 터져 나오면서 그냥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모르던 부분에서 이렇게 터져 나온 거지. 김건희처럼 이렇게 보란 듯이 쥐락펴락한 적은 없었을 뿐더러 네. 그리고 박근혜가 정말 그 탄핵당할 정도로 굉장히 실정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음, 그렇다고 정말 지금처럼 이 국가 국정 전체와 사회가 이 정도로 망가졌다고는 생각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때도 네. 나름의 어떤 시스템이 있었고 네. 외교가 있었고 그 내정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개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뭐 음, 박근혜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추호도 없습니다. 물론 박근혜는 그 탄핵 때 마땅하고 지금도 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네. 지금보단 낫다는 정도의 음, 뭐 좀 무의미하지만 비교인 굳이 거고 비교하자면은, 굳이. 네, 굳이 네. 비교하자면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고 음, 그리고 그 박근혜를 훨씬 능가할 만한 게 김건희이기 때문에 김건희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사실 한 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평론가들이나 유튜브 채널에서는 네, 아니 뭐 김건희는 그냥 그 민간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네, 김건희는 그냥 뭐 자기가 죄진 만큼만 뭐 수사받고 처벌받으면 되지. 뭐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니다 하는 식으로 네, 김건희를 조금 그 평가 절하하는 평론가들이나 유튜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음, 근데 그들이 다 틀렸다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죠, 지금. 그쵸. 왜냐면 모든 게 김건희가 좌지우지하고 지금 망가뜨린 게 한두 개가 아닌 게 지금 하나둘씩 계속 날이면 날마다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건진 사이다나 여러 그런 김건희에 되게 집중하는 채널들이 네. 김건희에 그렇게 집중하는 이유들이 옳았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과정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거는 뭐 아, 근데 사실 이런 건 뭐 제가 무슨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네, 누구의 눈에도 너무 명확해 보이잖아요. 그쵸. 저희 채널을 애청해 주시는 그 뭐 이모님 나이대 뭐 아니면 저보다는 이제 한 누님 혹은 이모님 나이대 여성분들이 네, 그분들이 다 엄청나게 정치에 고관이신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눈에도 김건희가 너무 저렇게 날뛰고 네, 이제 나대고 그 그냥 쥐락펴락 한다는 게 너무 보이니까 보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건희가 지금은 실권자고 음, 지금의 정치 상황이나 뭐 국정 전반 뭐 시사 이런 것들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김건희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김건희를 그래서 빨리, 네, 김건희가 실권자라는 거를 이미 파악을 하신 상태니까, 일단, 네네 건희님께서는. 네. 야, 그래서 지금 계속 네, 하고 있고 네네, 실제로 최근에만 해도 뭐 최혜병 사건 포함해서 네, 뭐 모든 게 다 김건희로 귀결되고 선거까지 이제 개입을 했고 뭐 그쵸. 뭔가 심지어 의대 정원 문제에도 뭔가 김건희의 지금 냄새가 무슨 2천 명에 대해서 그토록 고집을 하고 막 완강하게 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거의 모든 게 김건희로 귀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어쨌든 김건희 관련된 영상이 이제 건진사이다 유튜브를 보기만 해도 거의 이제 90%, 그 중에 이제 잠깐 한동훈, 잠깐 윤석열 딱 이 정도인데, 네, 어쨌든 이런 것보다도 이제 궁금한 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이제 김건희에 대한 비판은 제가 너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네, 그냥 건진 사회자님 개인적으로 약간 좀 네, 정치적 성향은 뭐 물론 진보 쪽이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네. 약간 정치 좋아하시는 좀 음. 지지하시는 정치인 뭐 그런 거는 또 어느 쪽인지. 사실 저는 원래는 한 201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그 음. 정의당 당원이었어요. 아. 예전에도 제가 실방할 때 그 몇 번 언급을 했는데 그 네. 당시에는 이제 그 노회찬 예전에 전 의원 계실 음. 때고 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심상정 같은 사람이 음. 이렇게 지금처럼 망가지기 전인 거죠. 사실 심상정 결국은 이번에 윤석열 대선 겪으면서 엄청나게 죄인이 된 측면이 되게 강하고 아. 그 전에도 어떤 그 정의당이란 정당 자체가 어느 순간 그 페미니즘에 너무 심하게 그런 그쵸. 경도되면서 당의 컬러가 너무 이렇게 달라지면서 지금 이제 욕먹기 시작한 그게 2010년대 후반 정도로 기억해요. 맞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노회찬 의원께서 서거하셨고 음. 그때 저는 뭐 거의 장지까지 따라갔으니까 근데 그때 당원이었고요. 그 직후에 탈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랬는데 네. 사실 제가 원래 좋게 보던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 또는 뭐 구참여계죠. 네. 그런 분들이죠. 예를 들면 뭐 유시민이나 천호선이나 그런 분들 있죠. 지금 뭐 김종대 의원 같은 분 거의 유튜버 다 되셔서 나오시는데 그런 참여계에 있는 분들을 원래 되게 좀 좋아하고 음. 문정부 때 사실 뭐 김상조 전 그 실장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네네네. 좀 말로가 되게 안 좋으셔. 그런 사람들을 원래 되게 좋아했죠. 음. 그런데 사실 어느 순간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재명이 시대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뭐 말 많고 조금씩은 사람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재명이 시대 정신이고 그건 좀 거스르기는 어렵다. 음, 왜냐면은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이재명이란 사람이 계속 부활했거든요. 네, 그 예전에 막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전부터 뭐 그 부인에 대해서 뭐 해경궁 김씨 막 이러면서 이런 엄청나게 공격이 있었고 네, 그 뭐 도지사 선거 때도 그랬고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는데도 어쨌든 계속 잘 버텨왔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정권 이후엔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사람들이 그럼 이재명을 버리고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가 했을 때는 네, 뭐 뚜렷한 대안이 사실 떨어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보면 만일의 경우에 대신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했을 때는 좀 떠오르지 않아서 사실 그건 약점이기도 한 거죠. 그건 강함이기도 하지만 좀 뭐랄까 네, 안정감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재명을 흔들던 사람들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많이 이렇게 다 축출된 측면이 강하고 이낙연이라든지 뭐 전해철 뭐 이런 사람들. 그쵸.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 근데 어떤 그 대체할 만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게 뭐 약점이자 뭐 이재명의 뭐 장악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저는 뭐 이재명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그 지지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네, 결대로 가고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 그다음에 뭐 조국이나 아니면 그 우리 뭐 소나무당 뭐 네, 이런 쪽에 대해서도 그 개별적인 의미는 다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아, 그러니까 그들의 나름대로의 좀 다 음, 의미랄까 네, 의의가 다 있다고 보는 편이긴 한데 네, 선거 때 또 너무 말이 많아서 서로 네, 이렇게 분열되지 않았으면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더 강하고 네, 그래서 그런 사운드를 일부 어떤 평론가들이나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많이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당 욕하고 음, 뭐 누구 욕하고 예. 그런 것도 그냥 반 윤석열 반 김건희로 다 뭉쳤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쵸. 사실 저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랑도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나 혹은 김건희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한다면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실제로 저는 변희재 같은 사람이랑도 예전에 그 채널에서 짧게 인터뷰 네, 비슷하게 네, 진행했던 것들도 있고, 네, 그 예를 들어서 일부 유튜브 채널들에서 얘기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뭐 청담동 술자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이 많은데, 네, 예,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가짜뉴스라고 너무 이건 헛방을 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고 의혹 네, 제기니까 그런 것들에 네, 대해서는 너무 속단하지 말고 네, 좀 지켜보면서 그 의심을 그렇게 쉽게 거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네, 김건희만 공격할 수 있으면 다 누구랑도 얘기할 수 있다고 어, 생각하고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반 윤석열 반 김건희고 물론 반 김건희고 지금 네, 김건희가 실세니까 그리고 네, 나머지는 이제 정당들의 나머지 이제 물론 시대 정신은 이재명으로 묻혀야 되는 게 흐름상 이재명을 지지할 뿐이고 이재명의 극성 지지자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민주진영 계열에서는 이제 조신당이나 이제 순환무당은 이제 아무튼 뭐 중도라고 지칭을 하지만은 어쨌든 반윤석열 세력으로 다 뭉쳤으면 좋겠다. 이거 맞죠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네, 뭐 소나무당, 조국당 음, 정도까지는 다 그 큰 울타리에서는 뭐 민주당과 가까운 당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음, 이준석 이런 애들이랑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긴 다 뭉쳐서 그냥 반윤 반건으로 뭉쳤으면 좋겠는데 네, 그 시류가 그때그때 뭐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좀 개입을 안 하려고 해요. 좀 언급도 안 하고 음, 예. 저랑 되게 비슷한 유튜브 채널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이슈를 뭐 짧게 다룬다든지 아니면 네, 쇼츠를 되게 많이
제작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네.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특히 조국 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네.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그런 거에 좀 공감하지 않는 것이, 음, 아니, 할 일 없어서 조국 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김건희 하나라도 더 파헤쳐서 빨리 공격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네. 그, 뭐가 그렇게 한가해서 조국 욕하고 누구 욕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 저도 조국이란 사람에 대해서 호냐 불호냐고 하면 별로 딱히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제가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본들 무슨 음, 도움이 되겠어요. 좀이라도 더 김건희 한 번이라도 더 아, 욕하고 망하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전 하루하루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못하고 네. 그거는 이제 유튜브들이 가진 좀 어두운 면이라고 전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적어도 이게 유튜브 판이 지금 막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혼돈스러운 게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네, 첼리스트 문제로 이제 좀 이제 마찰이 좀 있었는데 네, 그게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그 한동훈이랑 윤석열이 이제 그 술집에 있었냐, 청담동 술집에 있었냐, 그게 네, 네, 건데, 어쨌든 이거는 사실 관계를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그게 재판 결과가 이번에 1심에서 한동훈이 거기 있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 지금 그걸 증명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어쨌든 유탐사가 승소를 한 상태인 거는 일단은 팩트로 짚고, 네, 맞아요. 네, 그거는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네, 믿지 않는다, 없는다를 떠나서 어쨌든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일단 한동훈 윤석열을 싫어하는 입장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마찰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종식이 된 상태인데 네, 그러면은 질문을 좀 더 이제 다르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건진 사이다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비판하는, 윤석열과 대척하는 모든 유튜버들, 모든 뭐 좌우를 막론하고 다 지지하는 입장이시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지지랄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충분한 연대에 이제 발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일단 건진 사이다님 입장에서 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윤석열을 비판하고 다 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좀 방해가 되는 좀 사안이랄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금 당장 칠 수 있어요. 칠 수 있는데 쳐야 네. 되는데 무엇 때문에 가장 좀 방해가 된다고 보세요? 결국은 국민의힘일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뭐 음. 그 과정에서 누군가 방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어. 굳이 말하자면 국민의힘이라는 그 본부,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죠. 정부 네. 여당의 어떤 이 사람들 자체, 그리고 네. 민주당 자체의 조금 무사한일함 혹은 좀 정치적인 이득 같은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이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집단인데 네.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미친 듯이 불불 가리지 않고 싸워왔느냐 하면 전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구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총선 때 마치 윤석열, 그, 그, 뭐라 그러죠? 이 정도 의석 차지했으면 바로 윤석열 바로 절단 날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렇죠. 이제는 서서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전당대회 때 보니까 이제는 이제 다음 정권 잘 준비하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 당장 절단 낼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정권 교체 잘 하자 약간 이렇게 한 발 물러났단 말이죠. 네.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건 정말 실망스럽고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모험을 해서 네. 정권을 타도시키고 혼란을 겪느니 네. 그냥 자신들의 자리를 잘 유지하면서 그냥 한 3년 버티면서 싸우는 신용하면은 적당히 또 기회가 있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개별 정치인들마다 좀 입장이 다르겠지만 네.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을 타도하는데 제일 걸림돌은 결국은 여당과 야당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여당은 여당대로 굉장히 지금 저런 태도, 아주 꽉 막힌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저들도 일부는 설득을 시켜야 정권을 끌낼 수 있는 것인데 그쵸. 워낙 또라이들만 잘 108명을 잘 뽑아놓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답 없는 애들만 딱 뽑아놓으니까 그 100석이 넘다 보니까 일단 뭐 탄핵이나 그다음에 특검 이런 거 진행하기도 사실 뭐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음, 민주당 자체에서도 다 같은 마음일 수도 없고 또 다 같이 예, 내일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저돌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저 양문석 의원 같은 분한테 제보를 해서 제 사건을 공론화했거든요. 네네네. 그, 양문석 의원이 그 문체위가 상임위라서 상임위가 그 문체위거든요. 거기서 제 사건이 이제 공론화된 건데 제가 네. 양문석 의원님 쪽이랑 연락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네. 거기가 원래도 저랑 한번 그 면식이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분이 좀 뒤가 없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무조건 들이받아야 되는 입장? 음, 그런 역할을 부여받고 그리고 본인도 여러 가지 그런 구설수에 휘말렸는데 이제 그런 걸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 강경하게 그 네.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신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정치인이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사건을 제보드리고 또 공론화하는데도 되게 성공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다른 민주당의 나머지 170명 의원들이 다 같은 생각이진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 우려스럽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네, 이제 윤석열 탄핵이 빨리 됐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돼야 하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탄핵을 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솔직히 박근혜 때를 아까 비교해 주셨는데 네, 박근혜 때뭐 있었던 거를 뭐 하자면은 뭐 태블릿 PC나 뭐 네, K미르 재단 뭐 삼성이랑 뭐 동거래 물론 좀 그렇게 꼽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네, 그때랑 비교했을 때의 윤석열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이채한명주부터 해가지고 요번에 네, 공천 개입에 네, 네. 뭐 뭐 태블릿 이대정원도 PC 있고, 그렇죠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굳이 네, 다 끌어모으자면은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탄핵을 하고자 하면은 심지어 그때 이제 정당도 비교를 해보자면 물론 이제 그때 새누리당 내에 김무성이랑 이런 사람들이 뭐 배신이 있었다 하지만은 네, 어쨌든 그 당시에 민주당 의석수가 지금에 비교하면은 또 새누리당도 엄청 거대 여당이었고 네,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고 거기에 조국혁신당이라는 이제 또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는 든든한 정당까지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우상호 의원이 그때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들을 자기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박근혜 국회 탄핵을 자기가 이끌었다라고 맨날 이렇게 뉴스 공장 나와가지고 자랑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에 8명만 설득을 해가지고 윤석열 조만 끝난다 해서 우상호가 그때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면은 충분히 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것들이 안 되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네, 전제가 네, 8명만 어떻게 설득하면 되는 게 아닌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음, 그 이준석의 정당 3명 아닐 것 같고요. 걔네들은 걔네들 빼고 그러면 11명이잖아요. 그쵸. 일단 11명 넘어야 되고 그러면 11명이 음, 다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치 단결을 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아, 15명, 20명이 더 필요하고 야, 또 그리고 탄핵이든 특검이든 시작하면 바로 무조건 절단할 수 있냐 하면 전혀 아닐 것 같은 게 네,
그 박근혜 때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그 탄핵이란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의 처음 발생한 일이었어. 지금 탄핵을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뭐 장관이나 검사들도 쉽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쉬운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음. 정말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지고, 플러스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결국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리고 쉽게 쉽게 올려서 했는데 나중에 몇 달 있다 판결 나왔는데 그냥 기각하는 걸로 되면 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네.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좀 제일 죄송한 말씀을 하는 게 음. 사실 좀 시간이 이미 좀 많이 경과해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2024년 9월인데요. 네.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이미 지방선거 얘기 나올 거고요. 네. 내후년 한 4, 5월 넘으면 이미 대선 얘기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권 때려눕히는 게 아니고 선거 얘기 때문에 정당과 이제 국회 자체가 이제 그거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탄핵이고 특검이고 뭐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 생각하면 지금 9월인데 네. 내년 말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1년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1년 안에 뭔가 대박이 하나 터지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안 될 공산이 큽니다. 지금으로선 그래요. 물론 그 당시에도 박근혜 탄핵되기 몇 달 전에도 뭐 선거하고 무슨 김무성이 옥새 들고 나르고 뭐 이런 것만 보였지 네. 뭐 탄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긴 한데 그렇다 그쵸. 하더라도 우리한테 시간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지금 정당에서 하고 있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특검 올리고 계속 또 거부권 행사하고 또 재의결해서 나가리 되고 또 뭐 선거 보궐선거 한다고 또 여기서 지지고 볶고 또 좀 있으면 지방선거 이러면은 다 끝나거든요. 이미 네. 윤석열 정권 후반기로 접어들었고요. 네. 나머지 한 6개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시기잖아요. 그냥 네. 정권 교체하는 시기일 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또 그 간헐적으로 계속 네, 회자가 되고 이럴 때마다 사실 정권이 확실하게 교체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좀 전망은 좀 어둡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네. 그런 탄핵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기에는 네. 너무 변수들과 그리고 네. 시간과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어두운 전망인데 이제 네. 유튜브를 그래도 응원해 주시고 이런 분들한테 그런 어두운 얘기만 하는 게 되게 죄송스럽긴 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로서 뭐 윤석열을 쉽게 탄핵하거나 특검을 진행해서 어떻게 하기는 쉽진 않다. 다만 김건희가 약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네. 왜냐면 무너져 내리면 김건희부터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실제로 거의 뭐 이체 양명주 중에 이 빼고 다 김건희 관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병도 김건희가 몸통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주가 조작 명품 디올 그러니까 다 김건희 관련이고 네. 추가로 나오고 있는 거 지금 뭐 의대 정원도 김건희 관련인 걸로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김건희 선거 개입에다가 또 최재형 목사 계속 뭐 수심이 열리고 뭐 이것저것 하면 계속 김건희 쪽으로만 이제 집중이 되고 있고 그거는 네.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김건희가 모든 거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뭔가 그 구멍이 날 거다라고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 전망은 어둡지만 그냥 김건희 때리는 걸 멈출 수는 없다. 그건 이런 당연하죠.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쨌든 지금 오늘 막 또 이재명 대표의 인용 구형이 떴어요. 재판 결과가. 네,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근데 이게 또 이런 속도로 가면은 또 대법원 판결도 이제 6개월 안으로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네. 저희한테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없거든요. 정말 없습니다. 네, 민주당이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암울한 거지. 그거는 지금 이 상태로 쭉 가다간 암울한 거지. 쭉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의 정당 민주당이랑 다 있는 거잖아요. 조국 신당이. 이제는 저희가 그런 정당들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건진 사회자님께서는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뭐, 기대치가 사실 아주 크진 않아요. 근데, 네. 적어도 그 민주당 안에서 그냥 저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강성이냐 아니냐. 어, 음, 이것만 보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네. 좀 전에도 뭐 외교부 관련이라는 있잖아요. 운영위에 어떤 건진 사이다나 아니면 함께 지금 협력하는 김디디라고 있거든요. 아, 예, 네, 김디디랑 얘기를 할 때 항상, 야, 이거 좀 더 그 공론화 시키거나 이런 관련으로 네, 의원실에도 다이렉트로 제보를 자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실제로 진행도 하고 있고요. 여러 건들에 대해서 네, 의원실에다 제보를 할 때 그 의원을 골라서 제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내가 신뢰하고 이런 걸 문제 제기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제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 좀 이렇게 강성인 사람들 있죠. 유난히 그 아, 국회에서 문제 제기 좀 세게 하고 네네네. 좀 논란은 있더라도 굉장히 그 대여 네, 투쟁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연락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해보니까 딴 데는 의원실에 보좌진들한테 막 자료 주고 전화도 해서 얘기를 하고 해도 네. 뭐 그 별로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음, 예, 그렇게 그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시도를 바람이 있다면 해주구나. 항상 많이 하고 연락을 생각보다 제보나 이런 것들이 할 게 많아요. 네, 유튜브 하다 보면 그래도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와, 가능하다면 그들한테 모두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뭐 저희 말 듣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네. 저는 근본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좀 낮은 편이고 더욱이 뭐 아,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도 여기 뭐 소위 말하는 범민주 진영 사람들은 다 뭐 민주당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 굉장히 열성적으로 지지하긴 하지만 뭐 네,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네. 저는 그들만큼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렇게 절대적인 신뢰까지는 없어요. 그냥 아, 조금 뭐랄까? 그냥 좀 수동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지. 네, 어쨌든 우리가 이기려면은 민주당의 힘을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네. 뭐 이재명 아니면 안 되고 민주당 아니면 안 되고 그런 생각 안 해요. 더 잘하는 세력이 와, 있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든 네. 네, 그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이상도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조국 혁신당도 말은 되게 그 쇄빙선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네. 지금까지 보인 행태들로 볼 때 사실 뭐 별로 형태를. 기대치가 네, 네.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아, 구체적인 사안들보다도 네. 그냥 별로 믿음도 안 가고 거기에 구성하는 어, 면면들이나 지금 조국 대표의 앞으로의 그, 그 사법적인 거기야말로 리스크 거기는 대법원에선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그쵸.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만큼 동력이 있을까? 오히려 민주당에 흡수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크게 기대는 좀 없는 상태고, 네. 개혁신당 같은 건 아예 저쪽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차라리 깔끔한 것 같고, 108석만 무너뜨리면 된다는 게 아니고, 사실 111석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 실제로 지금 이준석 지금 이거 뭐야? 이거 김영선, 네. 김건희 이거 공천 개입한 거 오히려 이준석이 지금 더 풀려고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요. 네, 거의 한패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걔네들도 야당이니까 같이 와주겠지. 이런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인 것 같아서. 이건 근데 오히려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 소나무당이랑 너무 잘 맞으세요. 소나무당은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몇 번 있는데, 네, 제가 소나무당에 계신 분들이랑 그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고 계신 뭐 강진구 기자라든지 탐사에 네, 아니면 뭐 정철승 변호사도 거기서 이제 후보로 나오셨고, 네, 그다음에 또 변희재 또 저랑 이제 유튜브 하면서 꽤 잘 알고 지내는 편이고, 네,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송 대표님도 한 두 번 만나 뵌 적도 있고, 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소나무당은 뭐 죄송한 말, 뭐 선진님도 소나무당 쪽에서 이제 좀 지지를 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네, 네. 저희가 이제 뭐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니까 좀뭐 애정을 담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네. 선거 때 너무 좀 저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쵸. 아니 저도 안 뽑았는데 사실 맞아요. 예. 왜냐면 저는 뭐 친분만 놓고 생각하면 당연히 소나무당 뽑아야겠었거든요. 근데 일단 네. 기호 1번부터 틀려먹었어요. 네. 소나무당은. 네. 근데 노영을 누가 뽑아요? 그 사람 지금 노영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네, 알죠, 알죠. 노영희 변호사 네. 지금, 자기 방송한다고 소나무당 타이틀을 달고는 방송 못한다고 예, 자기 혼자. 이거는 제가 무슨 뭐 폭로하는 게 아니고 송영길 대표가 저번에 그 소통 방송 하시면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방송하는데 또 그 방해가 된다고 소나무당은 자기가. 그런데 소나무당에 지금 남겨진 부채나 그런 네. 수습해야 되는 책임은 아무것도 지지 않고 비례 1번 받으셨던 분이 그런 거 생각하면. 그리고 뭐 손혜원 의원님 전 의원님이시죠. 네, 네, 굉장히 그 앞서가시고 굉장히 그 네. 감각도 뛰어나시고 그런 건 알겠는데 음, 근데 사실 실패한 거잖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그럼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결과로만 입증을 해 보여야 그 인정받는 것인데 음, 사실 많이 실패를 하신 거죠. 그 유튜브 음, 채널 운영하시는 데서도 여러 가지 기획을 하셨어요. 이제 변희재나 뭐 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김용민 TV 뭐 이런 데랑 같이 방송을 하셨는데 그런 기획들 다 실패했거든요. 음, 근데 그 정도의 손혜원 전 의원님 정도 되는 사람은 프로라는 거는 무조건 성공시켜야 프로지. 그냥 뭐 이런 거 다 망하고 선거도 몇 번 지고 이러면 이미 그 사람의 그 가치는 이미 많이 실추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런 상태로 해서 뭐 지금 이제 와서 아무 흔적도 없는 0.4% 나온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들이 네, 뭐 물론 거기에 신념이 있는 분들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네, 네, 네. 지금 이 판국에서 소나무당을 지지해서 어떻게든 키운다는 것이 지금 급선무인가 혹은 윤석열 정권이나 아, 김건희를 한 대라도 더 때리는 애들을 해야 되느냐 네, 했을 때는 전 무조건 지금 당장 필요한 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제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제가 네. 소나무 지지 게 아니요.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네. 그러니까 소나무당이 지금 무슨 뭐, 저희 세력을 키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 소나무당 오늘 뭐, 소영기 대표님이 이제 소영기 TV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네. 저희도 진짜 아까 제가 권사대님이랑 저희 소나무 정신이랑 맞던 이유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소나무당은 그냥 지금 윤석열을 퇴진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네. 권사님이랑 똑같은 마인드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네, 비례 후보가 잘못된 거죠. 아, 그 어떤 식으로 그게 선발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노영이 1번이 말이 되나요? 애초에? 근데 이게 그게 그 있어요. 차라리 저기 우리 그 여사님 네, 송영길 저기 저 배드민턴에 인사도 드렸는데 네. 막 건진사이다 뭐 그 재밌다고 막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런 분들이 차라리 후보로 가셨어야지. 그 이게 누가 그런 거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내부적으로 방식이 얼마나 뭐 합리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 네. 사람이 보기엔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그거일 수도 있고 자, 그것도 변희재 2번이란 것도 저는 친분이 있는데도 그게 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당사자들한테도 네, 네, 그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네, 뭐 비례 순번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네, 이제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건 모두가 겸허하게 이제 곱씹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고 네,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뭐 소나무당이 그냥 해체되는 게 아니고 존속해서 나중에도 그 의석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뭐저 같은 사람은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당장 저는 다음 달에 네, 그 국조에 지금 참고인으로 그 채택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문석 의원실에서. 아, 그 고소된 한국정책방송원 사건 때문에 네, 이거를 계기로 해서 그 뭐 최지우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네, 한국정책방송원 뭐 아니면 또 윤희촌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거라서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임위에 있는 네, 네, 민주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뭐, 협조한달까? 뭐, 네, 의탁한달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조국 땅에 만약 그쪽에서 더 강경하게 싸워준다고 하면은 뭐, 모르겠어요. 그럴 당연하죠. 수도 뭐, 있겠지만, 강하게 싸우면 지지하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지금 뭐, 면면들도 사실, 저기 뭐, 법사위에 박은정은 되게 강경하게 하려는 것 같긴 해요, 보면. 그 네, 상임위 하는 걸 보면. 음, 그것까지 뭐, 뭐라고 안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당장의 싸움이지 더 음. 긴 안목에서의 어떤 뭐 정당의 어떤 성장과 뭐 이런 거에는 제가 사실은 조금 지금 당장은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문제인 게, 진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이거예요. 제가 정말로 유튜브를 한쪽 것만 안 보고 여러 걸 많이 봐요. 물론 이제 네. 깊게는 못 보지만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씩 오해가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노영희 변호사가 이제 이렇게 비례가 된 것도 네. 완벽하게 그냥 당원들이 뽑은 건데, 그 네. 당시에 이제 뽑았던 당원분들이 지금 많이 후회하세요. 지금, 그럴 것 같아요. 네, 하면서 제가 제 손가락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유튜브나 방송 몇 개만 보고 그래도 음, 뭐 이쪽 진영에서 되게 파이팅 하는 사람인가 보다 되게 막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그쵸. 그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는 음, 사람들은 저는 옛날에 이제 유튜브 관련된 일을 계속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니까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 예. 그 조금만 그 사람이랑 대화 몇 분만 해봐도 그 사람 지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음, 예, 그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전 의원님한테 직접 가서도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누가 야, 지지하냐. 근데 그런 사람이 1번이고 음, 심지어 호우가 많이 저는 뭐 알지만 네,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좀 공감하기 어려운 변희재가 2번이었고 그리고 그 손혜원 전 의원도 3번이란 것도 사실 네, 뭐 참신한 인선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네, 네, 그럴 수도 있는 거. 차라리 그 젊은 여성분 그 반페미 뭐 네, 그런 권유주 게 오히려 작가, 네, 그런 분이 오히려 좀 더 앞으로 왔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 그 송영길 저기 그 성함을 잠깐 지금 안 떠오르는데 여사님이나 네, 아니면 송 대표님 아드님도 계시고 더 또 젊은 음, 또 의식 있는 이런 분들을 오히려 앞에 내세움으로써 더 참신성을 줄 수도 있지 않았나. 음, 정철승 변호사님 제가 잘 알거든요. 일 같이해서. 네, 워낙 제가 또 그 되게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근데 네.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더 섬세하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야, 저희 소나무당 그게 이제 영적, 당원분들이 네. 이 얘기 권사님 말씀 듣고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그게 하신 말씀이. 0.4%로 딱 드러난 거라서 이거는 뭐 예. 제가 뭐 이제 뒤늦게 뭐 이렇게 그 저기 안 해도 다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 그 이름도 어쨌든 좀 네. 사실 이름도 좀 구려요. 그 아마 손혜원이 네이밍에 되게 많이 그 개입을 하셨을 텐데 손혜원 전 의원님이 그냥 소나무 그게 만든 거죠. 예. 그 옛날부터 소나무라는 그런 상징도 있고 그다음에 음. 소나무송 뭐 이런 약간의 연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별로 뭐 별로 그 쿨한 네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진짜 놀라는 게, 이게 어쨌든 인지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정치하다 보니까 또 네. 권사님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뭐 활동이 어땠건 뭐 어쨌건 잘 모르니까, 권사님께서 진작에 소나무당에 또 좀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은 참고를 많이 했을 텐데, 다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열심히, 그리고 이제 조국혁 신당이 3년 너무 길다 하면서 이제 당장이라도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그 네. 당시에는 또 이제 소나무당 내에서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외쳤던 분들이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것뿐이죠. 네. 근데 어쨌든 조국은 어떤 뭐 조국 뭐 송영길 대표님 두 분 다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님이 훨씬 더 뭐랄까 더 베테랑이랄까 음, 더 무게 그 뭐 경험으로 중량감 따지면은, 있는 네 네.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고 워낙에 제가 어, 작년에 상당하시기 전에도 그 시사의 품격이라는 분이랑 이렇게 인터뷰 네. 같은 걸 하신 적이 있어요. 저기 경기도에서. 네네네네. 네. 그때 저
아무도 안 시켰는데 저 혼자 촬영을 하러 갔었거든요. 그 손흥민 아, 대표님 말씀 몇 마디 담아서 이렇게 편집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근데 그 리더의 그 중량감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 받쳐준 것 같지도 않고, 아, 좀 많이 아쉬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민주당 이제 너무 강성으로 지지한 사람 빼고는 조금씩 다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비례는 뭐 조국 뽑을까 아니면 뭐 서나무당 뽑을까 이렇게 고민을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뭐 한 자리 뭐 많아야 네다섯 명 될 텐데 그 음, 네다섯 명들이 다 좋은 선택이었냐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쵸. 1번부터 일단 턱 걸리니까 음, 그리고 2번에서도 좀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진보진 어쩔 수 괜찮지만 없죠, 진보 진영은. 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제 생각에 한 3분의 1 정도는 좀 노영이가 말지 않았나 음, 약간 일부 좀 손혜원 전 의원님의 약간 좀 실패?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영이가 거의 3분의 1은 노영이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 느낌이. 야, 그걸 누가 뽑아요, 진짜. 그거는 평타로 민주당으로 나도 난 싫어요, 그런 사람. 음, 예. 뭐, 진보 유튜브에 많이 나온다고 다 좋은 사람 아닌 거잖아요. 뭔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1번이 너무 틀려먹은 것 같아요, 1번. 예. 야, 얼마나 웃긴 게 뭐지, 손영길 대표님 그때 제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 소통방송 하실 때, 소나무당. 네. 그때 거의 같은 시각에 노영이 자기 채널에서 돈 벌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을 누가 보고 찍냐고. 그러니까 한 명 될 수도 있고 두 명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 한 네, 명이 강력해야 되는데, 막말로 네, 송영길 대표님이 됐든, 뭐 송영길 대표 아드님이라 그러면 진짜 네. 우리가 그 송영길 대표 가족 진짜 살리자 이 마인드로 하겠는데, 아니, 노영을 차라리. 누가 뽑아. 예. 너무 틀린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우리 소나무당 당원분들께서 이거 들으면은 진짜 박수를 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소나무당을 지지달라 이게 아니라 이게 이만큼 연대가 중요해요. 이게 정보가 저희가 진보 진영에 어쨌든 좌우 합작을 하려면은 지금 우리 소나무당 분들이 보수 진영에서 넘어오신 분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중도에서 이제 오신 분도 많고 민주당이 싫어서 오신 분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진보 진영 내 인사들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해요. 방금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기 우리 다 음, 얘기했어요. 우리 그 김디나 이런 친구 다 모여서 차라리 진짜 여사님이 1번이시고 음, 2번이 뭐 하다못해 아들 그러면 또 뭐 말 많겠죠. 뭐 가족이 다 해먹냐 하겠는데 그래도 그게 사람들이 더 절실하고 이렇게 음. 느껴지는 거지. 노영이가 웬 말입니까, 노영이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정도로. 근데 음, 상징성도 있고 원래 여사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또 학생운동 같이 뭐 약간 맞죠, 맞죠. 또 예. 예, 당연히 이렇게 식견도 있으실 거고 그게 훨씬 더 유의미한 거지. 음. 노영이가 웬 말입니까, 노영이가. 차라리 아예 노영이가 좀 모르는 사람을 뽑아도 노용보단 나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까놓고 거죠. 그거 노영이가 1등도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거 음, 여자 남자 번갈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걸로 보면 오히려 변희재가 앞섰다는 얘기고 그쵸. 그런데 그냥 여자라서 1번으로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냥 그것 때문에 망한 거죠. 예. 거의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좀 이제 변희재 싫어하는 사람들 좀 있고 네. 뭐 이것저것 있는데 그리고 음, 조국당이 돌풍을 일으키는데 음, 뭐 소나무당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좀 그 바람을 일으키는 거는 조금 아쉽긴 했죠. 이거는 뭐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구도가 조금 네. 아무래도 조국당이 그랬으니까. 근데 음, 뭐 왜냐면 또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국당 워낙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몰빵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비례도 무조건 뭐야 민주당 줘야 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조금 바람을 일으키기에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은 어쨌든 지금 조국신당 자체가 지방선거에 굉장히 열중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또 네, 그런 이제 건덕지가 되다 보니까 또 이게 네. 좀 상황이 애매하긴 하잖아요. 솔직히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정말 너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본인들이 심해졌어요. 그러면 되는데
지금 너무 음, 그런 오히려 야권에서 오히려 이런 정쟁 비슷하게 네, 뭐 정쟁이라고 하기도 참 네, 뭐 뭐라 그래 밥그릇 싸움 정도인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네, 그런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고 했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도 맞아요. 소소하게 정말 음, 예, 힘 빠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뭐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네, 걸 논평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그런 거에 언급되는 자체만으로 너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저는 무조건 그냥 김건희에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요즘 뭐 유튜브 특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화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너무 많이 다뤄요. 그런 내용들을. 그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그 강성이냐 강성이 아니냐로 나눈다 하셨잖아요, 방금. 네. 그 방해물을 제가 언급한 이유도 뭐 특정 방해물을 수박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곳곳에 숨어 있어요. 정말 잘 써는 민주당 내에도 있고 조국혁신당 내에도 있고 뭐 수나무당 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정당이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은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아니면은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각 정당분들을 만난 이유도 그거예요. 어쨌든 윤석열의 비호감도는 80%가 넘었잖아요. 거의 이제 네. 대한민국 과반이고, 그리고 솔직히 그 20% 중에서도 윤석열이 싫다기보다는 그냥 진보정이 싫어가지고 그냥 그거에 대한 또 반대 투표를 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윤석열 탄핵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이냐 아니냐, 윤석열 반유이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더 이상의 뭐 친 이재명이다, 친 조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윤석열 뽑은 사람들의 심리가 음, 걔들이라고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으로 좀 그 뭐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윤석열이랑 김건희 보면 진짜 한심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지, 김건희 또 윤영수 기자 녹취록 나오고 있을 때 얼마나 이 여자 천박하고 한심하고 아, 아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음, 이재명 뽑기 싫다는 그런 그 거부감 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그 뭐 형수 무슨 욕설 뭐 이런 거 돌려 들으면서 너무 음, 부정적인 이미지. 그래서 그런 게 좀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쵸. 사실 이쪽에도 마찬가지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재명 뭐 별로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윤석열 도저히 못 지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음, 정확히 반대급부가 저쪽에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끝까지 이제 잘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뭐 과제죠, 과제. 뭐랄까? 네, 과제이자 뭐 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음, 같은 사람은 이해를 하고 그냥 좀 그런 상처나 이런 그 개인사도 좀 파란만장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또 네, 저쪽 사람들은 저 윤석열 저 의대 정원 문제 일으키는 거 보고 막 음, 의사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음. 저거 왕자 쓸고 나올 때부터 알아봤다 저럴지 또라이일 줄 알았다. 근데 내가 네, 차마 이재명을 못 찍어서 저 인간이 대통령이 결국 됐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네, 그 의협 전 회장이 그렇게 썼잖아요. 자기 네, 페이스북에. 네. 저 인간 저 왕자 쓰고 나왔을 때부터 알아봤다. 근데 내가 차마 아, 이재명을 뽑지 못해서 저 인간이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쓴 걸 보고 네, 이게 그 한국의 그 수구 세력에 음, 그 깔려 있는 정서일 것 같아요. 걔들도 김건희 한심하게 생각하고 네, 조중동도 손절했잖아요, 김건희는. 그렇죠. 근데 그래도 걔네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재명 되는 꼴은 못 보지 않니?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이익도 있으니까 그건 또. 네. 어떻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자기들도 좀 무사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 그쵸. 네. 그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수나무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지금 권사님 말씀 들어오면은 진짜로 제가 90% 아까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공감이 많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나무당 내에서도 우리 지지자들끼리 맨날 막 투덜거리는 이제 투덜거리나 보다는 막 저희들끼리 막 하던 얘기들도 우리 권사님께서 갑자기 막 시원하게 해주시고 저희 수나무당이랑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어쨌든 윤석열에 대한 비판 강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이제 우리 반윤으로 다 뭉쳤으면 하는 마음만큼은 다 같은 거니까 네. 저는 이렇게
디디님 방송을 제가 많이 봐왔었거든요. 라이브도 많이 봤고, 네, 이제 권사님 방송도 봤고, 뭐 성수대로부터 해가지고, 김용민 TV, 김어준 다 보는데, 진짜 마음은 다 똑같아요. 언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쁜 건 다 알잖아요. 김건희가 실세라는 것도 다 알고, 이제는. 근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것만 남은 건 상황인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뭐 윤석열이 나쁘다, 윤석열이 또, 오늘 또 윤석열이 이거 했다, 지치거든요, 이제 국민들은.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퇴진시키겠다. 이런 구체적인 뭔가가 없으면은 점점 더 국민들은 이제 힘이 빠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다기보다는 좀 연대가 그나마 가능한 좀 고리가 있는 네, 사람들끼리는 최대한 네, 소통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재명 지지자라고 다 이상한 사람이가 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강경한 사람도 어느 부분은 우리랑 맞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끼리 알아가면서 지지자들끼리라도 연대해야 되지 않나. 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권사님이랑은 진짜로 통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소나무당에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네, 그리고 또 뭐 지지하는 당이나 뭐 정치인은 달라도 지금은 네, 어쨌든 윤석열 정부 또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김건희를 같이 무너뜨리는 게 가장 빠른 길일 것 같고, 그쵸. 제가 아까 뭐 탄핵이나 이런 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음, 오히려 그러니까 김건희를 특검으로 확실히 끝장내면은 김건희 이 특검. 정권은 사실상 스스로 무너질 거다라고도 생각은 하거든요. 그 뭐 음, 어렵게 뭐 탄핵까지 갈 거 없이 김건희 구속되면 그 순간 이 정권 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김건희는 구속됐는데 윤석열은 아무 죄도 없고 그냥 난 나대로 앞으로 열심히 끝까지 잘할게요. 이러고 끝날까요? 아니면 말도 안 되죠. 그때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미 끝난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김건희를 구속 수사하는 데까지 오면은 뭐 생각보다 우리 모두의 목표가 눈앞에 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저는 거기서 뭐 정말 일말에 네, 역할만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빨리 끝내는데 저 이제 사실은 건진사이다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애청자님들이니까 별로 안 좋아하셔서 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죄송한데 저 이제 좀 안 하고 싶거든요. 네, 아, 저 할 만큼 했고 네, 뭐 많이 응원받고 사랑받을 만큼 받았고 언제까지 뭐 네. 누구 욕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아, 그냥 건실하게 그냥 회사 다니고 어떤 사람이었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일로 이제 사업하고 뭐 이러고 싶지. 그러니까 네, 유튜브를 하더라도 뭐 재밌고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뭐 음악이라든지 뭐 취미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싶지. 언제까지 네. 계속 김건희 욕하고 막 머리 크다고 하고 계속 욕하고 저도 별로 안 작은데 아, 계속 머리 크다고 이런 걸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저로서도 되게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빨리 끝내고 모두가 다 박수 치면서 이제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딴 거 재밌는 거 하겠다 이렇게 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요. 와, 더 이상 뭐 정치를 계속 다루면서 뭐 이재명 뭐 대통령 되는 거 보고 무슨 뭐 민주진영 뭐 승리해서 뭐 이런 거 계속 다룰 필요도 없고 다룰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여기 있는 유튜브들 정권 만약에 바뀌면 그때부터 이제 밥 벌어먹기 할 궁리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 이제 누구 그렇죠. 욕해서 돈 벌어요, 이제. 그렇죠. 지금은 분노한 그런 시민들이 이제 많이 봐주고 응원해줘도 되는 거지. 만약에 뭐 정권 민주당으로 바뀌고 뭐 민주진영이 뭐 네? 정부 여당인데 뭘 하겠어요. 뭐 검찰 해체하는 거, 뭐, 뭐 그런 거 하려나? 근데 전 그러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저는 훨씬 더 심플해요. 그냥 김건희만 처벌받는 거 보면 저는 이렇게 좀 약간 박수 쳐주실 때 조용히 사라지고 싶어요. 빨리.
야, 이게 진짜로 이제 건진 사이다님의 라이브를 안 보시고 건진 사이다님의 이런 쇼츠 이런 것만 보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세요. 정말 무슨 뭐 일베랑 다를 게 뭐냐? 네네. MC 무연 이런 거 만드는 애들이랑 네네네. 미러링 하는 거냐? 이런 비판도 하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 분명히 막 이제 페인일 거다. 왜냐면 일베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네. 사회와 결여돼 있고 약간 좀 이 네네. 히키코미라고 하죠. 약간 네네네. 그렇게 또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이제 또 오해를 하시는데 저도 네네. 이제 건진 사장님 라이브를 봐서 알지만은 음, 정말로 음, 누구보다 냉철하신 분이시고 음. 본인만의 이제 분석, 그러니까 정치적인 분석이 어느 정도 섰으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이제 김건희를 표적 삼아서 한 곳만 집중 표적을 하는 거잖아요. 집중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아셨으면 네. 좋겠네요. 이 권진 맞아요. 사인다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얼마만큼 이제 윤석열, 김건희 정부에 대한 그 비판 강도가 올곧고 이제 정직한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판단하시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재명 지지자 이런 김건희 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정말 윤석열 퇴진에 진심이신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빨리 건인 사인님의 방송이 맞아요. 네, 아니, 제가 좀 미친 컨셉으로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말하자면 약간 좀 저속하게 김건희를 막 조롱하고 막 비방하는 이유 자체가 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음, 이런 나 같은 멀쩡한 사람도 이렇게 미친 놈으로 만드는 이 음, 김건희가 얼마나, 어, 음, 지금 문제냐. 약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음, 제가 이제 컨셉을 좀 그 광기 막 이런 걸로 잡은 이유 자체가 네, 그래 김건희가 날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내심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그렇게 뭐 건전하거나 정말 네, 누구한테 뭐 야, 너 앞으로 너도 유튜브 하면 건진사이다처럼 해 이렇게 권하기 어렵죠. 이게 음, 아름다운 활동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네, 남을 비방하고 뭐 조롱하든 뭐 화나게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인데 네, 근데 그래서 좀 말하자면 건진사이다는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빨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이제 마무리하고 네, 좋은 일들, 그러니까 남을 더 이상 욕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정을 나누고 또 같이 이제 즐겁고 이런 일들을 다들 모두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윤석열 정부 욕하고 윤석열, 김건희 욕하고 국민의힘 욕하고 이런 걸 언제까지 음, 하겠어요. 이제 빨리 이런 네, 것들이 싸움이 끝나야 그쵸. 가능할 것 같아요. 할 거 많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김건희 없으면 이제 뭐 먹고 사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다음 정권 시작하고 나서 그 정권에 대한 정권이 개혁을 뭐 하고자 할 때, 정책을 이제 실행하고자 할 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그 굉장히 이제 뭐 윤석열 총장도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지만은 뭐 홍남기나 뭐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고 어떤 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 언론 이제 진보 진영 언론들이 아직까지도 해야 될 게 많다고 보거든요. 비판해야 될 이런 기관이나 그런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이렇게 누구를 비판하는 거에 목매이지 않고 앞으로도 그냥 우리 뭐냐 우리 정치 지형, 그 건전한 정치 지형을 위해서 앞으로 모두 다 노력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좋은 네. 것만 예, 좋은 곳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영상이 음,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음, 어쨌든 대부분 음, 뭐 얘기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인터뷰 했는데. 네, 그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고, 또, 우리 네, 선진님이랑도 공감할 부분이 항상 많고, 네, 또, 서로 힘을, 서로 응원하고, 네,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되게 괜찮았고, 네, 또, 또, 이렇게 좀 열려있는, 좀 그런, 다양한 사람들 목소리를 이렇게 좀,
음, 어떻게 보면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그런 기획인 것 같아서 너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진짜 뭐 좀 약간 성향 다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는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라도 그 좀 공통점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접점을 찾을 수 있고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방송을 적극 응원하고 싶습니다. 섭외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 네, 그래서, 네, 윤석열 탄핵으로 다 뭉치는 그날까지, 네네. 예, 여러 사람들 다 각 정당 분들 꼭 인터뷰 같이 해주시고요. 오늘 네, 이렇게 건사님과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사님. 네, 감사합니다.